자,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7번을 보면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근 4와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자, 요거일 때 여기에 있는 요 미지수와 함께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니까 뭐를 사용해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외운 공식을 바로 적용을 해보면 세 개의 근의 합은 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단 쭉 한번 적어볼까? 두 개씩의 곱은 4 곱하기 알파, 4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얘의 값은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개의 곱은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이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보이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서 써보면은 4씩 묶어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몇이라고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또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알파 베타에다가 2를 대입하면 8은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래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는 마이너스 8이었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라고? 2라고 구해놨으니까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였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9번 문제를 보면은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2차식이 있는 거 보니까 2차 연립방정식이지, 그치? 2차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뭐였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한다. 여기에는 미지수가 x와 y만 있는 거 보니까는 x, y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값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차식을 대입을 할 건데 정리하기 편한 식을 집어넣으면 돼. 이 1차식은 x로 정리하기가 편하네. 그래서 x는 1 플러스 2y라고 정리를 하고, 이걸 아래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 그럼 x자리에 1 플러스 2y, x자리에 1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x자리에 1 플러스 2y를 대입해서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얘를 정리해보면은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y, 이게 아니구나. 미안. 자, 요거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얘는 2차 정리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고, 그리고 1차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2차 이렇게 있네. 그 마이너스 y 제곱이 되고, 얘랑 정리를 해주면은 플러스 y,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정리해주면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대로 인수분해해도 좋지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y-2, y 플러스 1. 그래서 y 값은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네.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2일 때. 그때 x 값은 요 1차식에 대입해서 x는 몇이야? y가 마이너스 1이면 x도 마이너스 1이고, x가 2면 y가 2면 x 값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값을 알파, x 값을 알파, y 값을 베타. 그러면 총 몇 쌍의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야? 두 쌍의 알파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두 번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수가 있겠고, 알파가 5일 때, 그리고 베타가 2일 때 몇일 수 있겠어? 3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13번을 보면은 길이가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두 정사각형 AB를 만들었다. 이렇게 첫 번째 힌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정사각형 A와 B의 넓이의 합이 52제곱cm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두 정사각형 A와 B의 한 변의 길이의 차. 그래서 1번과 2번 힌트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한 변의 길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단, 철사의 굵기는 무시하고 철사로 정사각형을 만들 때 철사가 겹치는 부분은 없다. 좀 일반적인 힌트가 되겠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리한 요 1번과 2번의 힌트를 정리해 볼 거야. 살짝 그림을 표현을 해보면은 하나의 정사각형을 A, 누가 큰지 작은지 사실 몰라. 또 다른 정사각형은 B라고 했을 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의 한 변은 A라 하고 요거의 한 변은 B라고 할게.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 두 정사각형 AB를 다 만들면은 40cm 길이의 철사를 모두 사용한 거니까, 자, 얘는 요 A가 몇 개? 4개. 그래서 4A만큼의 철사를 이용하고, 얘는 4B만큼의 철사를 이용했을 때 그게 모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0이 되어야 된다.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하네. 두 번째 힌트로서 두 정사각형 A와 B의 넓이의 합이 50이라고 했어. 그럼 얘의 넓이는 A를 두 번 곱할 테니까 A제곱, 얘의 넓이는 B의 제곱, 그것의 합이 52가 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한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얘도 아까 풀었던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겠어? A값과 B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해도 문제는 풀리지만 여기에서 굳이 A와 B의 한 변의 길이의 차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겠다는 거냐면 A의 길이와 B의 길이, 우리가 임의로 A값을 큰 길이, B값을 작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한 거지, 여기서. 자, 그럼 요걸 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이 힌트를 가지고 얘를 혹시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문제가 좀 어때?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은 첫 번째 힌트는 A 더하기 B가 10이라는 합의 모양이 나오고, 두 번째 힌트는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대입함으로써 어떤 모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곱의 모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100이 되고 마이너스 2AB, 요게 52가 되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 48은 2AB가 되어서 곱의 모양이 뭐가 된다? 24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따라서 뭘 할 수 있냐? A-B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그치? 우리는 이 차를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A 더하기 B, 즉 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함으로써 A-B 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B는 10이기 때문에 얘는 100이 될 것이고, 그리고 A 곱하기 B는 24니까 4를 곱해주면 4, 4, 16, 4, 2, 8이니까 96이 돼서 이 결과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A-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이걸 큰 수, 이걸 작은 수로 생각을 한 차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의 개념은 항상
양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6번을 보면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얘가 조금 어려운 게 가를 보면 A와 B 중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뽑혀야 된다. 딱 이 조건만 있으면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될 텐데 요 나조건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사건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사실은 보충교재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풀이 방법을 기억하고 풀었어야 돼. 그래서 양 끝에는 A, B 중 어느 누구도 서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사건이 아닌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어.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A도 눈에 보여야 하고 B도 눈에 보여야 되고 총 8명이니까 나머지 몇 명도 눈에 보여야 돼. 6명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4명을 뽑을 때는 이 사람들을 다 눈으로 보고 뽑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렬로 세우려 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줘야 돼. 총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A, B 중 적어도 한 명은 뽑혀야 되는 거니까 이 4명 중에서 A는 뽑히고 B는 뽑히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이것부터 한번 쭉 써볼까? 두 번째는 또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이 4명을 우선 뽑을 건데 이 4명에 A, B 중 둘 중에 하나는 뽑혀야 된다고 했으니까 B는 뽑히고 A는 뽑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세 번째는 이 4명 중에서 A와 B가 모두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들은 겹쳐 안 겹쳐? 겹치지 않지. 그래서 각각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먼저 이 4명을 뽑는데 A를 뽑고 그리고 B를 뽑지 않고 나머지 몇 명만 3명만 추가적으로 뽑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A는 뽑혔고 B는 뽑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결정할 필요가 없고 난 나머지 몇 명에 대해서만 요 3명에 대해서만 저 나머지 6명 중에 뽑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정으로서 얘를 뽑는 경우가 저 눈에 보이는 A, B를 제외한 6명 중에서 몇 명만 데려와? 3명만 데려오면 되는 거야. 아직 나열은 하지 않았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양 끝에 서면 되니 안 되니? 물론 전체에서 A가 앞이나 뒤에 서는 경우를 빼도 좋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이 경우는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먼저 요 3명을 먼저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A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몇 군데야? 2군데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2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그럼 이 과정은 다 연속적인 과정이니까 우리는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6C3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2가 바로 이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거 좀 살짝 계산을 해보면은 654를 321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6 약분하고 그리고 54, 20에 120, 240까지라는 답이라기보다는 이 1번 과정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자 B가 있고 A가 제외되고 나머지 3명을 선택하는 게 얘랑 겹치진 않지만 계산하는 과정이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래서 얘도 따로 계산 과정 없이 이 경우도 240까지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3번 경우는 A, B가 뽑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몇 명에 대해서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나머지 6명 중에 뽑아오는 상황이니까 6명 중에 2명만 뽑아오면 되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A와 B는 앞에 있으면 안 되므로 이 2명을 우선 나열하는 경우에 2팩토리얼로 나열을 하고 요 사이에다가 A와 B를 나열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A와 B, B와 A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6C2의 2팩토리얼에 2를 곱한 것이고 얘를 계산해보면 6 곱하기 5, 2 곱하기 1 그래서 2 팩토리얼은 2, 2도 2 약분해서 몇 가지? 60까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따라서 240, 60을 더해주면은 540까지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자, 17번을 보면은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이렇게 두 개의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연립부등식은 아니야.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한데 그럼 이건 풀어보면 되겠지, 그치?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p라고 했을 때 이건 어렵지 않아.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를 찾고 그것을 더했을 때의 값을 그냥 p라고 한 거야. 값이 찾아지면 그 값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합이 여기다 살짝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누구보다 플러스 5보다 작게끔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힌트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정수 x, 정수 x, 정수 k 여기에 나오는 미지수들이 다 모두 뭐라는 거야? 정수들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정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정수 조건은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해볼 거야? 이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절대값 부등식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 안쪽은 크고 플러스 1보다 작다로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x-k가 되는데 x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똑같이 k를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k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k-1부터 k 플러스 1까지 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의 길이는 몇이야? 길이가 2인 범위가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자, 요 식은 좀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인수분해를 해볼게. x-1과 x-4 요게 0보다 작은 범위로서 요 범위를 만족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수직선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문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등식 문제가 어려우면 항상 뭐를 이용하라고 했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용을 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구한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0,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범위는 자 등호가 있으면 항상 채우라고 했지.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범위가 되겠다. 그런데 이 범위를 만족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범위까지 같이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뭐만 알아? 얘는 길이가 2인 구간이다. 그럼 길이가 2인 구간은 한 요즘 2칸 정도가 되겠네. 그럼 얘가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구간이 겹치는 얘와 겹치는 구간에 해당하는 정수 x 값의 합을 p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값이 만약에 얘도 등호가 있네. 요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를 한번 들어보면 얘도 길이가 2잖아. 3부터 5까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의 p값은 몇이 되는 거야? 3과 4를 더한 7이 되겠지. 그럼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니? 만족하지 않네. 맞아? 그럼 얘가 좀 더 5보다 작게끔 이동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먼저 편의상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이동을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k값이 정수기 때문에 이 값들도 각각 정수 얘도 정수가 될 테니까 정수에 해당하는 위치로만 갈 텐데 그럼 얘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는 그 다음 위치로는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p의 값이 몇이 되겠어? 겹치는 게 4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 경우는 4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니?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일단 확인했으니까 k 값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k-1보다 크고 x가 k 플러스 1보다 작다고 했을 때 얘부터 여기까지는 요 값이 4, 요 값이 6이 되기 위해선 이때의 k 값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5입니다 라고 해서 k 값 하나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나를 구했고 얘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문제에서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얘보다 더 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 반드시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야 돼. 자, 그럼 또 한번 색깔을 좀 달리해서 옮겨볼까? 얘가 이제 정수인 구간으로 옮겼을 때 여기 가능하고 3부터 5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 몇부터 몇까지가 가능해? 2부터 4까지. 그럼 2부터 4까지인 경우. 이 경우는 2하고 3하고 4가 겹치네. 얘는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인다면은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능하겠네, 그치? 그럼 얘는 3개를 더하면 몇이야? 6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너무 겹치니까 색을 좀 다시 달리해서 그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건 0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1과 2는 합해봤자 3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가능하겠네. 이때의 b값은 3이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0부터 2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k-1과 k 플러스 1의 값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2란 뜻인데 이때의 k 값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다. 정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칸 더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치? 그럼 이때의 겹치는 부분의 합은 1이네. 이때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때의 p의 값은 몇인 경우야? 1이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건 좀 여기다 적어볼게. k-1의 값과 k 플러스 1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 값이 1이 되는 것이라서 정수 k의 값이 뭐일 때? 0일 때다. 그래서 k 값은 0일 때, 1일 때, 5일 때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의 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는 몇입니다? 6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다. 자, 서답형 12번을 보면은 행렬 A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행렬 A제곱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행렬 A제곱의 1행 1열의 성분을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A값, 여기에 있는 미지수 A와 1행 1열의 A제곱의 1행 1열의 성분 B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 조건도 A제곱, 나 조건도 A제곱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겠어? A를 제곱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A를 두 번 써가지고 A를 이렇게 두 번 써가지고 제곱부터 해야 되겠지. 이렇게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3A 플러스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4, 16. 그러면 첫 번째 힌트로서 1행 2열의 성분이 음수래. 1행 2열의 성분 얘가 될 텐데 이거를 보통 1행 2열의 성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인데 이 값이 뭐래? 음수래. 그래서 A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다.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라 쓰고 이 성분들을 모두 더해보면은 자, A제곱 마이너스 3도 더해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도 더해보고 그리고 3A 플러스 12도 더해보고 그리고 얘는 13이 되니까 13도 더했을 때 이 합은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해볼게. A제곱은 하나밖에 없고 1차는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상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 5가 되고 18이 되겠다.
그런데 그 합이 몇이 된대? 26이다. 근데 얘 보니까는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해주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는데 문제에서 a는 누구보다 크다고 했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했지 같다고는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 a의 값은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b의 값은 뭐라고 했어? b의 값은 a제곱의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a의 a제곱의 이렇게 쓰지 말고 b의 값은 a제곱의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되므로 a제곱 마이너스 3이 되므로 우리가 구한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답은 1이 됩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 자, x에 대한 2차식 요거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값들을 구하시오. 좀 난이도가 어렵긴 했는데 요 가조건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가를 한번 부등식으로 정리해 보면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되고 요 값이 0보다 크다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여기에 y가 숨어 있고 여기에 y가 숨어 있어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큰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해석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얘는 어떤 그래프야?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얘가 x축보다 위에 올라간 부분이 없다. 이 모양을 만족을 해야 돼. 그렇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이 생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기 때문에 얘의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미리 한번 구해 놓으면 자, 첫 번째 과정으로서 판별식을 짝수 공식을 써볼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3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요 값이 0보다 작은 a의 범위를 인수분해 좀 빨리 해볼게.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라는 첫 번째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 저 나의 부등식을 한번 식으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 0보다 어때야 돼? 큰 부분이 6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항상 어떤 모양이어야 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이렇게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얘랑 만나는 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 또한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판별식을 마찬가지로 얘도 적용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서 1번을 쓸게. 짝수 공식을 써주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줘야 되겠다. 빠르게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이런 범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한 첫 번째 범위야 두 번째 범위에 공통 범위를 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는 이 범위 그리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빈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빈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겹치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는 빈 동그라미니까 포함되지 않고 마이너스 1과 0이 바로 두 개의 정수값들이 되겠네. 따라서 정수
a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0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면 되겠다.